2심에서 맞대면을 했다는 건데요. 야, 6년 만에. 자, 일단 이혼 소송부터 살펴보죠. 이혼 소송이라는 게 이제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뭐 변호사 통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 이 두 사람이 언론들 다 있는데 항소심 법정에 나올까 했는데 이런 예상을 깨고 두 사람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나란히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방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혼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의무로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특히나 이제 뭐 조정기일처럼 그 즉시 이 당사자로부터 어떤 의사를 확정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변론 절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서면으로 했던 주장을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만 남아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법정 대리인만 출석을 하면 되는 것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였는지 이제 각자 따로 이제 재판을 출석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에 열렸던 항소심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는 이 노소영 관장은 직접 출석을 했던 반면 이 최태원 회장은 당시에 출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재판에 출석을 한 것은 2018년 1월 16일 이 1심 조정기일 이후에 처음인데요. 이렇게 나란히 동시에 법정에 출석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두고 본다면 이 양측이 모두 이번 소송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히 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법정에서 6년 만에 만나게 됐으니까 할 말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이 취재진 앞에서는 또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비가 오는 혹시 뭐 법정에서 좀 어떤 입장 밝히셨나요? 혹시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에 받아들이시는 입장이신가요? 오늘 법정에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어떤 입장 밝히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재산분할 금액 상향됐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네. 두 사람 모두 이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좀 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재판에서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회장이 직접 그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을 했는데 최 회장이 더 많이 발언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법정 내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말인지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예. 앞서 노소영 관장 측에서 최 회장이 그 내연녀인 김휘영 이사장에게 쓴 돈이 한 1,000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서 예.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예. 다만 그 최전 측에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서 아마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는 내용도 있고요. 약 2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정확히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다만 이런 내용들을 서로가 필요한 것으로 재판부 설득하려고 했던 거로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렇게 진행 재판을 마친 뒤에 양측은 서로 다른 출구로 나왔다는 거예요. 같이 안 나오고 뭐 서로 뭐 좋지 할 않았겠죠. 얘기도 없고 그렇죠. 안에서. 나왔는데 먼저 법정을 나온 최태원 그 회장이 한 그 기자들이 질문했겠죠. 예. 뭐 법정에 나온 이유가 어떻게 물어봤더니 대부분 다 대답 안 하고 다만 이제 비가 오네 이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네 하고 그냥 가셨군요. 가셨고 두 번째 이제 법정을 나온 그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다르게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쇼카트를 했기 때문에 물론 취재진들이 물어봤겠죠. 직접 출석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답 없이 그냥 갔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많이 신경전을 벌인 것 같습니다. 예, 법정에 나올 때 자, 백성훈 변호사님. 이제 이혼 법정도 가시고 여러 군데 가시면 그 당사자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왔다. 이것도 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건 이제 당사자의 마음가짐의 문제겠죠. 뭐 제가 섣불리 판단하기 그렇습니다만 노소영 관장이 지금 1심에서 사실상 뭐 패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 아니겠습니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본인의 결심을 다지는 의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중요한 건 이제 돈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양쪽 다 이혼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인데 2022년 12월에 1심 판결을 보면 일단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665억을 재산분할로 지급하고 위자료로 1억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억이요? 네, 사실 이건 뭐 이혼 소송 재산분할 금액 중에 거의 최고 수준,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만 당시 노소영 관장이 제기했던 것은 SK 지분 50%였습니다. 그걸 현금으로 대략 환산한다면 1조 원 정도 될 텐데 예. 저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특유재산, 그러니까 선대로부터
물려받아서 형성이 돼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아. 이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고 대부분의 이제 소위 대기업 관련해서 이런 분쟁이 생기면 이혼 소송이 생기면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식을 만약에 내줘야 되면 주주권의 변동이 생기고 예. 회사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고 일반 주주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노소영 관장 측에서 항소심에서 그래서인지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아, 현금으로. 네, 재산분할 대상을 현금으로 바꿨는데 거의 2배쯤 됩니다. 2조 원 정도를 청구를 한 건데요. 예. 근데 문제는 2조 원을 만약에 이제 최태원에 줘야 된다면 어디서 구하죠? 그러니까 그럼 현금을 주식을 어떻게 팔아야 주식을 아무리 팔아서 줘야 재벌이라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식을 청구하는 것과 현금을 청구하는 게 거의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많은 법조인들의 평가는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액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일반적인 현입니다. 저도 이제 이 가족이 뭐길래를 통해서 위자료를 참 많이 전해드리거든요. 바람을 아무리 피고 정말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해도 받는 게 한 3천에서 5천도 거의 없었었거든요. 근데 1억이 인정이 됐죠. 1심에서는 더 많이 청구를 했는데 노소영관장 측에서는. 예. 근데 1억이나 이제 지급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은 또 최태원 회장 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1억은 너무 많다. 이 앞에 재산 분할은 모르겠는데 예. 이건 너무 많다고 또 항소를 한 것이고 항소심 이제 그 마지막 기일이 4월 16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사실 이게 쟁점이 별로 없어요. 지금 재산 분할 어떻게 할 것인지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련된 얘기고 어제 대부분의 얘기는 끝이 났기 때문에 그날 변론을 종결하고 아마도 5월 초쯤이면 이 세 개의 이혼 항소심 결론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기의 이혼인지 아무래도 이 기록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